카메라가 천천히 숨을 고르는 순간 키스는 괜히 해서 12화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두 사람의 지난 키스 이후 세상은 분명 달라졌지만 그 변화는 달콤함보다 잔인함에 가까웠습니다. 고다림의 한마디가 이 에피소드의 모든 분위기를 압축하듯 관통합니다. 회사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경고. 사랑은 시작됐지만 진짜 시험대는 이제 막 문을 열었습니다. 회사 안에서 고다림은 여전히 유부녀로 오해받고 있고 그 틈을 파고드는 공지혁의 존재는 더욱 위태로워집니다. 겉으로는 냉정하고 완벽한 컨설턴트인 공지혁이지만 사랑 앞에서는 누구보다 쉽게 흔들립니다. 김선우가 다림에게 점점 더 분명하게 마음을 드러내자 공지혁의 내면에는 불안과 질투가 교차합니다. 20년차 직장인이자 친구 같은 존재이고 완벽한 싱글 데디인 김선우와 자신을 비교하며 초조해하는 공지혁의 모습은 안쓰러우면서도 인간적인 매력을 극대화합니다. 늘 계산과 전략으로 움직이던 사람이 감정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 이 드라마는 비로소 숨을 고르게 됩니다. 그러나 긴장감은 개인 감정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공지가 조용히 칼을 갈고 있고 결정타처럼 제품 불량 사태가 터지며 상황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책임과 의심이 뒤엉킨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처럼 차갑고 고다림과 공지혁은 동시에 벼랑 끝으로 몰립니다. 사랑 때문에 선택한 모든 행동이 업무 윤리와 충돌하는 듯 보이는 순간 이들의 관계는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때 고다림은 어머니의 말을 떠올립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는 조언. 공지혁의 곁에서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가장 먼저 나타났던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그녀를 지켜보던 시선, 사소한 위험 앞에서도 먼저 몸을 내밀던 태도. 소파에서 잠든 공지혁을 바라보며 다림은 깨닫습니다. 이 남자의 선택과 행동의 방향이 언제나 자신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을. 그 깨달음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감정선을 폭발시키는 장면, 공지혁이 진짜 위험에 처했을 때 고다림이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장면은 로맨스를 넘어선 헌신의 선언입니다. 계산도, 조건도 없는 선택.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말없이 증명되는 순간,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전과 전혀 다른 무게를 갖게 됩니다. 그 이후 이어지는 키스는 시청자들이 기다려온 쌍방 확인의 장면이지만 이 드라마는 일부러 그 달콤함을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키스 이후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고 함께 맞이하는 아침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일상의 작은 동작과 눈빛 속에서 안정감과 설렘이 동시에 흐르고 공지혁의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행복이 번집니다. 뻔뻔할 정도로 솔직해진 감정 표현은 그의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고다림의 얼굴에 스치는 미묘한 그늘이 모든 것을 암시합니다. 회사라는 현실, 유부녀라는 오해, 내부의 적대적인 시선,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제품 불량 사태. 사랑은 분명해졌지만 그 사랑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남은 사회 동안 이들은 감정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선택의 연속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과연 고다림과 공지혁은 서로를 지키면서도 모든 현실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키스는 끝이 아니라 서막이었고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회사라는 공간은 사랑을 허락하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강렬한 감정이 태어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영화 키스는 괜히 해서 회사 가면 또 모른 척 해야 하잖아요는 바로 그 금지된 공간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를 집요하게 따라갑니다. 공지혁과 고다림, 팀장과 팀원이라는 명확한 선이 그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이들의 감정은 조용히, 그러나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깊어집니다.
이야기는 공지혁이 고다림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확신에 찬 미래를 그려보던 순간에서 출발합니다. 지금은 불안하고 조심스러워도 언젠가는 회사에서도 편안해질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힘들면 자신을 걱정하지 말라는 그의 태도는 달콤하지만 동시에 위태롭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회사라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그 답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내 연애는 이상하게도 설렘을 배로 키웁니다. 공지혁에게 회사는 더 이상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는 짧은 순간, 사람들 몰래 손이 스치는 찰나,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출근길조차 특별해집니다. 고다림이 유부녀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던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명확한 쌍방의 감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숨겨야 하고, 더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회사 사람들이 여전히 고다림을 유부녀로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오해는 두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동시에 언제든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공지혁은 자꾸만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가까워지려 하고, 고다림은 그 마음이 좋으면서도 스스로를 단속합니다. 사랑은 시작됐지만 회사에서는 철저히 연기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에서 두 사람은 오직 눈빛으로만 교차합니다. 공지혁은 고다림을 보고 싶어 고개를 들었다가도 이내 시선을 돌리고, 고다림은 아무렇지 않은 첩 서류에 집중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뒤에야 찾아오는 짧은 정적, 그 순간마저도 두 사람에게는 숨이 막히도록 긴장된 시간입니다. 서류를 보는 척 고개를 숙인 공지혁의 태도, 그리고 그가 던지는 무심한 찬사에 놀라 주변을 살피는 고다림의 반응은 이 관계가 얼마나 위험한 선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는 순간조차 평범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저 팀장과 팀원이 지나치는 장면일 뿐이지만, 단 1초 동안 손가락이 닿았다 떨어지는 그 찰나는 심장을 흔들어 놓습니다. 고다림이 놀라 공지혁을 바라보는 사이,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걸음을 옮깁니다. 이 태연함이야말로 사내 연애가 요구하는 가장 잔인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마치 운명처럼 엘리베이터에 둘만 남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문이 닫히는 짧은 시간 동안 공지혁의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선명해집니다.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그의 마음과 그의 웃음으로 답하면서도 들킬까 두려워 심장이 조여오는 고다림의 감정이 엘리베이터 안을 가득 채웁니다. 관계를 공개하자는 공지혁의 진지한 생각은 고다림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판단, 지금은 버틸 수 없다는 현실이 그를 붙잡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즉시 거리를 되찾습니다. 무표정한 얼굴, 업무 모드로 돌아간 자세. 하지만 고다림의 귀가 붉게 물든 순간을 공지혁은 놓치지 않습니다. 감정은 숨겨도 흔적은 남습니다. 점심시간, 고다림의 휴대폰에 도착한 메시지는 또 다른 긴장을 불러옵니다. 퇴근 후에 보고 싶다는 짧은 문장, 직접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여운.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각자의 일을 하는 척하면서도 두 사람의 집중은 오직 서로에게만 향해 있습니다. 회사라는 현실과 사랑이라는 감정 사이에서 공지혁과 고다림은 오늘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갑니다. 이 달콤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기에 지금 이 순간은 더욱 치명적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영화 키스는 괜히 해서의 이야기는 아주 미묘한 감정의 진동에서 시작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느껴지는 설렘의 기운,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은 김선우였습니다. 그는 고다림의 친구이자 오래전부터 그녀를 마음에 품어온 남자였죠. 최근 들어 고다림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고 웃음은 잦아졌으며 무엇보다 공지혁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된 사람만이 가지는 스스로도 통제하지 못하는 감정의 흔들림. 김선우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마음은 서서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친구로서 그녀를 응원해야 한다는 이성과 남자로서 느끼는 질투와 상실감이 뒤엉켜 선우를 조용히 잠식해갔죠. 한편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날카로운 칼날을 갈고 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지혁의 이복 누나 공지혜였습니다. 공지혁의 입지가 회사 내에서 강해질수록 그녀의 위기감 또한 커져만 갔습니다. 회사의 주도권을 손에 넣으려는 공지혜에게 공지혁은 가장 큰 장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겉으로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가장해 맞어 TF팀을 CS팀으로 업무 지원 보내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제안처럼 보이는 이 결정의 속내는 단순했습니다. 팀을 무력화시키고 결국엔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냉혹한 야망. 공지혜는 임원들을 하나둘 설득하며 공지혁의 권한을 교묘하게 축소시켜 나갑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더 위험한 가능성을 눈치채게 됩니다. 바로 공지혁과 고다림 사이의 미묘한 관계였습니다. 만약 이 관계가 회사의 체면을 무너뜨릴 스캔들로 번진다면 공지혁을 단숨에 몰아낼 수 있지 않을까. 공지혜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공지혁과 고다림의 관계를 은밀히 파악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모은 뒤 가장 잔인한 순간에 폭로하는 것, 유부녀 직원과 미혼 팀장의 불륜 스캔들로 포장된다면 공지혁은 더 이상 회사에 설 자리가 없을 테니까요. 정작 공지혁은 누나가 자신의 사생활까지 파헤치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고다림과의 관계에만 마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공지의 태도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몰아내기 위한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사 행사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 정체불명의 남자가 저지르고 사라진 이 끔찍한 사건은 공지혁의 불안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는 경찰 수사를 기다리는 동안 의심되는 인물들의 목록을 만들며 하나하나 가능성을 따져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이름이 있었으니 바로 고다림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녀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공지혁을 잠 못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악의 위기가 현실이 됩니다. 회사 기저귀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소식. 더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닥별하는 소문이었죠. 이 모든 상황은 공지혜가 사람을 시켜 조작한 것이었고 CS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명분으로 공지혁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분노한 아기 엄마들이 회사 로비로 몰려들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고다림은 필사적으로 오해를 풀려 애쓰지만 이미 여론은 돌아선 뒤였습니다. 어설픈 CS 대응은 갑질 기업이라는 낙인으로 이어졌고 불매운동까지 번지며 회사는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몰립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고다림은 실제로 아기 엄마가 아니었지만 회사 안에서는 늘 엄마를 대변하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진짜 엄마들 앞에서 가짜 엄마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녀의 처지는 너무도 위태로웠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사랑, 야망, 질투, 그리고 음모가 뒤엉키며 키스는 괜히 해서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선 치열한 심리전으로 관객을 끌어당깁니다. 과연 공지혁과 고다림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서게 될 것인지, 그리고 공지의 계획은 어디까지 완성되어 있는지. 이야기는 끝을 알 수 없는 긴장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회사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건 아주 사소한 사고에서 출발했습니다. 키스는 괜히 해서라는 제목처럼 감정 하나가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불씨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공지혁은 누구보다 냉정하고 원칙적인 팀장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책임지고 있던 품질 관리 이슈가 결국 사고로 이어지며 그의 이름은 임원 회의실 한가운데에 오르게 됩니다. 그 자리는 변명도, 감정도 허용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공지의 차가운 시선과 말 한마디 한마디는 공지혁을 정면으로 압박했고 그는 팀장으로서 피할 수 없는 책임 앞에 서게 됩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공지혁의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지만
그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문제의 원인을 추적했고 책임을 회피하는 대신 해결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 치열한 시간 속에서 늘 그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다림이었습니다. 다림은 단순한 팀원이 아니라 공지역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이자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지쳐가는 공지역 옆에서 그녀는 말없이 함께 뛰고 함께 버티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줍니다. 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팀워크는 더욱 단단해지고 감정 역시 점점 깊어져 갑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다음에 찾아옵니다.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단 한 줄의 익명글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마더 TF팀에 불륜 커플이 있다는 의혹. 이름도 없고 증거도 없는 글이었지만 회사는 순식간에 소문으로 들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공지역과 다림에게 향했고 호기심은 곧 의심으로, 의심은 노골적인 비난으로 변해갑니다. 문제는 이 소문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다림은 외부적으로 유부녀로 알려진 인물이었고 그렇기에 두 사람의 관계는 쉽게 불륜이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다림이 싱글이라는 사실을 공개해야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위장 취업과 숨겨온 과거가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관계를 부인하면 공지역과의 감정을 부정하는 꼴이 되고 인정하면 직장과 커리어를 잃게 되는 상황. 다림은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김선우 역시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지금까지 위장 남편 역할을 해왔던 자신이 계속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과연 다림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그녀를 더 깊은 늪으로 밀어넣는 선택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임원진 앞에 다시 서게 된 공지역의 눈빛은 이전과 달라져 있습니다. 모든 책임을 짊어진 팀장의 눈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죠. 그는 무엇을 선택하려는 걸까요? 관계를 공개하고 모든 비난을 감수할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 사표를 던질 것인지 그 갈림길에서 회사 전체가 숨을 죽입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다림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자신 때문에 공지역이 이토록 큰 위기에 처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녀를 짓누릅니다. 그 순간 또 하나의 폭탄이 터집니다. 회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언론에 제보했고 제품 이슈에 이어 불륜 스캔들까지 기사화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개인의 감정이 회사의 명성과 직결되는 최악의 상황. 이 모든 혼란을 멀리서 지켜보며 공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짓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공지역과 다림은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인지 아니면 사랑을 숨긴 채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길을 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지 묻는 순간입니다. 이 회차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극에 달하며 두 사람의 관계와 회사의 운명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